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에서는 스포츠 상황에서 적정 자신감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감이 높으면 좋은 게 아니냐. 자신감은 좋은 거니까 높으면 좋은 건데 왜 적정한 게 좋을까? 왜 중요할까? 이 강의에서는 자신감이 낮을 때, 아니면 높을 때, 그 다음에 적정 수준일 때 과연 시합의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현장에서 연습을 하다 보면 실력이 좋은 선수가 있습니다. 저도 선수생활 할 때 보면 연습할 때는 최고 기량입니다. 그런데 시합만 나가면 제 기량을 발휘 못하는 선수가 있죠. 그런데 아쉬운 거는 그런 선수가 연습 때 실력은 자기 실력이 아니라고 자기가 받아들여버린다는 게 문제죠. 이런 선수는 아무리 연습을 열심히 해도 시합에서 제 기량을 발휘 못하기 때문에 우수한 선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자라나는 청소년 중에 이런 선수가 있다면 분명히 이 부분을 수정해야 됩니다. 수정하지 않으면 프로 선수 못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심리 기술 훈련이 포함이 돼야 된다. 연습 상황에서. 그래서 우리는 연습용 선수가 시합에서도 제 기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신감, 그 자신감이 어느 정도 수준을 만족시켜줘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감이 낮을 때를 한번 보죠. 자신감이 낮은 선수가 이렇게 큰 시합, 관중이 많은 시합에 많이 출전했다. 어떻습니까? 일단 위압감, 일단 웅크려들게 되죠. 그렇게 되면 자기 능력을 의심하게 됩니다. 자기 능력을 의심하게 되고, 자기 능력을 의심하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잘할 수 있을까? 실패하면 어쩌지? 이 많은 관중이 보고 있는데 내가 실수했을 때 어떤 야유가 쏟아질까? 카메라 촬영해서 내일 방송에 나왔을 때 나에 대한 어떤 평가가 나올까? 라는 어떤 걱정, 그리고 또 자기 자신 내부에서도 자신의 수행에 대한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가지고 집중을 방해하게 되죠. 연습 때는 집중 잘했습니다. 왜냐? 주위 환경에 신경 쓸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시합 상황에 주위를 산만하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거기에 정신을 뺏겨버립니다. 왜? 자기 능력을 의심하고 자신감이 낮기 때문에 현재 수행에 집중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실수로 연결된다. 실수는 몰입하고 그 다음에 집중해서 어떤 경기를 할 때는 실수를 잘 안 합니다. 그런데 다른 데 정신이 팔려버리면 실수를 하게 돼요. 미스를 하게 되죠.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의심을 더욱 강화한다. 이 흐름이 자기 실력이라고 자기가 믿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시합만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 부족, 능력 부족으로 자기가 인정해버린다. 이걸 수정하지 않으면 계속 능력 부족이다. 나는 시합만 나가면 안 돼. 연습 때 사람은 원래 자기 시합 나가면 안 되는데 자기가 그걸 받아들여버려서 결코 우수한 선수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수많은 엘리트 선수들이나 프로 선수들 중에 만약에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면 얼마든지 수정 가능합니다. 그런 선수들 지금부터라도 스포츠 심리기술 훈련 관심을 가지세요. 훈련에 포함시키세요. 특히 처음에 어떤 변화는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겁니다. 그 변화 무시 못합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했던 운동의 몇 배의 효과를 보여줄 겁니다.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훈련 프로그램에 심리기술 훈련을 포함시키십시오. 또 다른 측면에 한번 살펴볼게요. 이 부분이 개인 종목에 어떤 한정된다면 그다지 큰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스포츠는 팀 스포츠가 많습니다. 축구, 야구, 배구, 그 다음에 여러 또 팀 스포츠가 많죠. 이런 팀 스포츠에 이 자신감이 부족한 선수가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
자신감 없는 선수는 전염성이 강해요. 팀 전체에 부정적인 자신감을 낮추는 어떤 전염성이 강하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 팀에 두세 명만 있어도 자신감 없는 플레이하는 팀이 돼버립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팀의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팀 스포츠 지도자들은 어떤 개인의 자신감 부족을 개인의 문제로 한정지을 게 아니라 팀 전체의 자신감을 깔아내리는 그런 암적인 존재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선수 개인의 어떤 자신감 수준을 관리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자신감이 낮을 때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자신감이 높을 때, 너무 높을 때죠. 너무 높을 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보면, 우선 이 자신감이 너무 높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자기의 현재 기량, 능력에 대한 어떤 자각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떤 허위 자신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그냥 마음으로만 자신감 가지는 겁니다. 자기 현재 수준은 근거 밖에 두고 연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자신감이 높으니까 난 연습 안 해도 돼. 얼마든지 쟤는 이길 수 있어. 라고 마음을 놓아버리는 거죠. 게임을 준비 안 합니다. 그러면 게임을 준비 안 하면 어때요? 특히 팀 스포츠. 게임 준비 안 하면 팀워크가 안 살아나죠. 팀워크가 안 살아나면 실수를 하게 됩니다. 패스 미스를 하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그런 상황이 몇 번 나왔다. 그러면 상대팀 선수들은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오히려 상대팀의 사기를 충전시키고 자신감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보여줘서 마지막에는 패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신감이 너무 높아도 자만심, 허위 자신감도 경기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제가 고등학교 때 농구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뭐 NBA 선수들 좋아하는 선수, 그때 당시 마이클 조단, 뭐 또 누가 있습니까? 피펜, 뭐 이런 농구 선수들 많았어요. 그런 농구 선수, NBA에서 최고의 선수들이 모여서 드림팀을 만들어서 올림픽에 출전했어요. 심리적인 부분에서만 보더라도 그 팀이 최고 정상의 금메달을 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냐? 생전 들어보도 못한 팀한테 져는 거예요. 거기는 물론 다른 어떤 요인도 요인도 원인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제 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 거기에는 이런 자만심, 허위 자신감 이런 것도 많은 영향을 미쳐서 연습을 안 했다는 거죠. 팀 훈련을 안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또 월드컵에 보면 잘하는 팀이 진짜 못하는 팀한테 의의 없이 저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도 어떻게 보면 자만심, 허위 자신감 때문에 경기를 망치는 경우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적정 자신감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야지 시합에서 자기의 최고 수행을 할 수가 있다. 최고 수행을 할 수가 있다.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신감 수준이죠. 자신감이 부족하다, 적정하다, 높다. 경기력입니다. 경기량이 올라간다. 자, 자신감이 쫙 올라감으로 인해서 경기력도 따라서 올라가죠. 근데 어느 수준에 갔을 때 자신감이 적정했을 때 최고입니다. 경기력은. 근데 자신감이 더 높아졌을 때는 경기력은 더 낮아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역류자형 그래프를 그리는데 적정 자신감 수준, 스포츠에서는 적정 자신감 수준이 중요하다. 이건 어떻게 한다? 자기의 능력, 자기의 개인의 기량의 어떤 근본을 둔, 어떤 기량의 바탕을 둔 자신감, 현실적인 자신감, 현실적인 기대감, 이게 바로 적정 자신감이라는 거죠. 그러면 적정 자신감을 어떻게 적정 자신감 수준을 유지할 수 있고 만들 수 있느냐? 이것도 반두라의 자기 효능감 이론의 바탕을 둬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분한 연습을 해라. 체력적인 부분, 전술 전략적인 부분에서 충분한 연습을 통해서
자신의 기량을 자기가 자각을 하고 거기에 맞는 자신감을 가져라. 그래야지 시합에서 자기가 생각했던 플레이를 자신있게 할 수 있습니다. 자기 기량을 모르고 어떤 자신감만 높아가지고 게임을 한다. 연습 때 안 해본 기량도 막 펼치겠죠. 그러면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승 경험, 과거의 어떤 우승 경험이겠죠. 연습상에서 우승 경험도 중요합니다. 시합상은 하죠. 연습상에서 어떤 우승 경험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을. 지도자들은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선수들을 훈련을 시켜야 된다. 거기에서 자신감을 높여줄 수 있어야 된다. 시합에서의 결과는 통제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습상에서의 자신감을 조정해서 선수들의 자신감 수준을 높이고 적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그 다음 언어적 설득입니다. 사회적 지지하고 똑같은 말인데 언어적 설득. 주위에서 지도자가 선수 보고 넌 잘할 수 있어. 얼마든지 해낼 수 있어. 지금까지 잘해봤잖아. 이런 식으로 언어적인 어떤 설득을 통해서 자신감을 얼마든지 높일 수 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들, 내 딸, 넌 할 수 있어. 항상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친구들도 너 같으면 당연히 하지. 믿는다. 이런 어떤 언어적 설득이 자신감을 높일 수가 있다. 팀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성공적인 수행이 나왔다. 그러면 팀 동료들은 다 격려를 해줘야 돼요. 그게 팀 자신감을 높이는 거예요. 고개 숙이고 그때 그 희열을 감추고 간다.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극대화시키세요. 그때 그 어떤 정서를 극대화시키세요. 팀 자신감은 그런 데서 나옵니다. 실수를 했더라도, 우리 팀 선수가 실수를 했더라도, 성공했을 때하고 똑같은 어떤, 반응을 하세요. 아니면 거기에 맞게끔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세요. 그래야지 팀 자신감이 저하되지 않고 유지되거나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대화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거는 긍정적인 자기 대화가 돼야 되고 특정한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자기 대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그 상황에 맞게 어떤 특정한 신체 부위라든지 특정한 어떤 물체의 바탕을 둔 자기 대화, 구체적인 자기 대화, 이런 자기 대화는 자신감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어떤 시합에서 어떤 상황은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고 어떤 걸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키워드, 단서, 그 하나만 딱 나오면 어떤 행동이 전체적인 이미지가 돼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의 전체적인 산이 돼서 나올 수 있도록 자기 대화를 해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 맞게끔 자기 대화를 함으로 해서 예전에 성공했던 어떤 상이 다시 재현되도록 만들라는 거죠. 적정 자신감, 충분한 연습, 우승 경험, 언어적 설득, 자기 대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향상시킬 수 있고 누구나 다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관심과 노력만 뒷받침이 된다면. 스포츠 심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훈련에 조금만 추가시키면 되고 조금만 변형, 수정하면 되는 겁니다. 관심만 가지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습관을 바꾸세요. 그리고 스포츠 심리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에너지를 쏟으세요. 분명히 프로선수, 국가대표 얼마든지 될 수 있고 프로선수라면 연봉 얼마든지 높이 올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스포츠 심리 관심을 가지십시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